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러분들과 정말 똑같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초신생의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시험의 트렌드라든가 어떻게 성향 분석을 명백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H사에서 저는 2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32회 동차 합격을 했고요. 작년 33회 올해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3회 시험을 보신 분들을 코칭을 해드렸고 올해 이제 34회를 33회와는 달리 처음부터 코칭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의 커리를 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해봐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딴 회사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일단 광고하시기로 가장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교재가 너무 좋다 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딴 회사에서는 제가 합격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또 누굴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택배비만 내면 입문서를 2권 보내준다 해서 제가 얼씨구나 하고 3,500원을 입금하고 그제 신청해서 어제 택배가 발송이 됐고 오늘 오후에 제 가게 앞으로 택배가 잘 왔습니다. 예. 그러면 가타부터 없이 일단 모자이크 좀 처리를 하고요. 개인정보는 어떤 교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모자이크 많이 나가겠네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학원이나 교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자세가 불안정한 관계로 화면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언박싱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굉장히 빡빡하게 왔고 발송지가 경기도 화성시 어떤 물류센터나 아니면 무슨 서고나 뭔가가 있나 봐요. 열어봅니다. 짜잔. 네. 일단 마음에 듭니다. 3,500원이란 택배비만 받고 입문서를 1차 그리고 2차를 보내셨네요. 네. 네. 책 두께도 그렇고 예, 좋아요. 2023년 최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차부터 볼까요? 네. 압도적 1위. 모든 학원들이 다들 1위라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 1위라고 하니까. 네.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학원이 어디 있고, 어떤 건 있고, 합격 수기 있고, 하네.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죠. 교재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책의 구성과 특징,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된다. 학개론, 제법?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목차들이. 괜찮은데? 네. 부동산학 총론. 야, 책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이사 거만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각각의 그 파트들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한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이 있고 밑줄도 쳐져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고 그게 난해해 보이지 않는다. 쭈루룩 한번 읽어만 봐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빠진 게 없다. 네, 초반부만 일단 보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사례가 다양하게 있네요. 굉장히 입문서치고는 뭐 전혀 기초서하고도 다를 바 없는데 기초서보다도 어쩌면은 더 쉽게 볼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교재가 좋다, 책이 좋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눈에도 잘 띄고요. 혹시나 놓칠까봐 줄도 쳐주고 색깔도 그러니까 좀 알록달록한 나오는 그런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라기보다는 이 딱딱함을 벗어나서 굉장히 보기 좋게 돼 있다. 마의 투자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 볼까요? 나름대로 가공기 유형 순부세형세 또 나오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건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마치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중학교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근데 별로 내용 빠뜨리는 거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네. 금융론도 볼까요? 금융론도 마찬가지네.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특징, 저당 상환 방식, 이번에 시험 나왔죠. 제가 그거더라고요. 뭐 누진이 또 그런 거 필요 없이 원리금,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그 순서 그거였었죠. 제가 이전에 그 기출문제 풀었을 때 그거였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고 어쨌든 원금 상환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원금, 원리금, 만기 일시, 그거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 ABS 나올 수도 있고 MBS 나올 수도 있고 내년이죠. 이제 34회. 전체적으로 책이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 시한성도 좋고 간편까지, 어느 순간 간편까지 왔네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입문서가 요거를 보고 곧바로 기초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초반을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 입문서 안에 있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기초서와 이거를 한다면 H4 교재는 굉장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채 500명이 안 되는 유튜버로서 어디서도 협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디서도 공짜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이사에서는 제가 이미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자료를 받거나 뭔가 소개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나머지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중에서 좀 제대로 되고 좀 좋은 교재를 줄 수 있는 데가 있었나 하고 했는데 이게 마침 H4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4에서도 저한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좋은 이 교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의 소개 내지는 참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서로 윈윈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 권리변동, 항변권, 기초 용어가 제가 지난 처음에 공부 시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단어, 기본적인 뜻, 이거를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내놨습니다. 사례도 있고 심지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효력규정, 단속규정까지, 공정성, 비진위 표시부터 시작해서 진위가 뭔가, 효과가 뭔가, 통정어의 표시, 정말 굉장히 민법도 굉장히 쉽게 풀었었어요. 야,
대단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눈에 잘 띄게 잘 해놨어요. 교재가 전체적으로. 예.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순서대로 이제 물권법 나오고, 물권의 효력, 변동, 굉장히 좋습니다. 소유권, 이제 각종 권권 이제 나오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건 그냥 시험 교재로도 좋지만은 소양을 쌓고 뭐 민법을 공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민법은 이런 거다 라고 익힐 정도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법 나오고요. 계약도 유상계약이 뭔지, 무상계약이 뭔지, 뭐 위험부담, 계약의 해지, 계약 강론, 계약금 해제, 담보책임, 깊은 환매 이런 거 교환 이런 것도 다 임대차 다 설명까지 다 돼 있고, 인사특별법도 주임법,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험법, 상임법, 보증금 회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단 나오고 이번에 두 문제 나왔죠. 네, 구분 소유자, 가등기 담보, 뭐 이건 뭐 내년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이런 거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제. 네. 네, 합격 수기들 나오고,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 주문이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받으실 거를 신청을 하고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뭐 학원에서 받으시는 방법도 따로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각자 알아보세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2차 한번 볼까요? 중개사법부터 나올 텐데 앞은 똑같고, 네. 중개사법. 엄청납니다. 하지만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80점 넘기시고 다 공법에 꺼주고 공시세법에 꺼주세요. 예. 용어의 정의, 중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개설 등록. 일단 굉장히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보는데 굉장히 시안성이 좋아요.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볼트지 이렇게 크게 색깔 쫙 입혀가지고 심지어 노란 밑줄까지도 해서 잘 읽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야, 그 도표도 있고 굉장히 시안성도 좋고 내용에 대한 것도 구성도 알찹니다. 실속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그래서 이게 보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굉장히 뭐 협회, 행정처분, 굉장히 자료를 굉장히 책자를 잘 열심히 만들었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가 있다 교수님들의. 네. 계약서 신고서 양식도 있고요. 신고, 취득, 외국인 이번에 나왔죠. 외국인 중요합니다. 2개나 나왔죠. 그럼 이제 이제 내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나올 거겠죠. 빠르죠. 이거 나오면 그 다음 거는 또 딴 거 나오고, 올해 34회는 제가 예고하는 문제들이 꽤 더 많을 겁니다. 왜냐? 32회를 겪고 난 다음에 33회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됐었잖아요. 레일리 허프 나온다 했는데 둘 다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유죄소,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유언 유증이 답이었죠. 33회가, 32회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답이었고, 그러면 이제 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 소유권 없는 이러면서 또 나오면 진짜 완전 쓰리고인데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그다음 제가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했던 것들 여러 개 많이 나왔죠.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올해는 이제 33회를 기준으로 32회, 33회 비껴간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34회는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하고 이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나오면 그냥 맞추시면 돼요. 법률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러 한 문제 있었죠. 네. 중개대상물 양식까지도 들어가 있네. 알차게. 전자계약 중요하지 않고 개별적 중개 실무.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또 민법하고 연계되는 주임법,
상인법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기초반은요, 입문반 이 교재와 함께 최대한 용어를 빨리 익히시고 최대한 빨리 공유중개사 과목에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자, 공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공포의 공법. 자료는 어떤가? 네. 정부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그림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잘 돼 있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 있다. 공법의 체계를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도표화해서 사람들이 익히기 쉽게 시작을 하네요. 용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주규제, 최소규약,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가계획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비, 공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표나 이런 도표를 이용해서 그림까지도 이해를 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네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한 교수님들의 흔적들이 교재를 통해서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놀랍습니다. H사 교재가. 네. 그렇게 공법이 도계법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뭐 비슷할 거고, 그렇죠? 도정법 이제 용어가 많으니까 뭐 쭉쭉 넘어갈게요. 네, 잘 돼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뭐 이번에 시험 또 나왔죠. 도정법, 정비구역, 뭐 기본 행위 제한, 뭐 정비사업 시행, 뭐 조합 설립 이건 뭐 다 나왔죠. 조합 설립, 뭐 관리 처분 계획, 건축법은 재밌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오는 특이한 재밌어요. 근데 뭐 언제 이런 쪽을 다뤄보겠어요. 재밌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오고 외울 것도 많고. 네. 뭐 대지도로 공개공지 건축물 이러다가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고, 제가 그때 주택 뭐 이거 중요하다, 주택 뭐 어떤 거 있는 거 중요하다 했는데 나왔었고, 뭐 분양가 상한제, 투개괄지구, 전매 제한 이런 거 이제 내년에 나올 가능성 크죠. 농지법 이번에 이제 꿀벌하고 이제 가금 천수 이런 거 뭐 경자유전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어려운 거 뒤에 하나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 패닉으로 만들었으니까. 없네? 뭐 꿀벌 가금 이런 거 안 나오나? 여기는 없나요? HN은? 네. 자, 이제 공시법하고 이제 세법 남았죠? 부동산 공시법 보면 지적법이죠? 지적법, 진짜, 쉽게 풀어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가한 흔적이 너무 잘 보이고, 이거 되게 잘 돼 있네요. 일단, 등기법은요, 그 양식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등기법이요. 지적법은 괜찮아요. 지적법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좀 내용 어려운데 도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각종 등기의 예 이런 거 있네요. 얘가 많이 있어야 부기 등기의 예. 예.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등기는 안 보면은 무슨 막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기록, 예, 표제부 다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보고 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등기 신청 정보 작성에 그래야지 뭐 등기 뭐 무슨 뭐가 필요하다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양식지, 신고 후 절차, 각하, 표시, 권리. 네. 많이 놀랍습니다. 가등기 어려운데 하면 되고, 세법 이제 들어가면 세법 이번에 폭탄 맞았죠. 제가 33회 각 과목들 이렇게 쭉 해보면서 세법한테 딱 느낀 거는 수험생들이 일단 배신감. 34회 세법은 쉽게 나올 거다. 기본을 잘해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다. 왜? 33회를 엉망진창으로 내버렸으니까.
풀이 계산 문제를 2개나 냈고요. 순서도 뒤바꿨고요. 용어도 되게 길고 지문도 길고 용어도 좀 어렵고 근데 그랬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막 숫자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내면 솔직히 이 6과목을 준비하는 동차생이나 2차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기 세법에 투하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빤히 알면서 그렇게 이제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멘붕과 패닉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게 시험을 내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진짜 짜증난다고 표현했었죠. 세법은 짜증났다고. 33회. 그래서 34회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으니까 쉽게 내겠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종부세는 가장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죠. 종부세도 뭐 한 문제 나올 거고, 양도세는 뭐 올해 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재미 들려가지고 또 계산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자존심 때문에 2문제는 못 낼 거고요. 이제 욕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제 한 문제를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또 내겠죠. 그러면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식을 잘 알아놓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어디 거를 물어봤다 이러면 뭐 이제 그걸 똑같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 다음 거든 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물어보겠죠. 뭐. 네. 그리고 또 똑같이 1차처럼 1차 과목 뒷부분처럼 합격 수기,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자, 학생, 취준생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합격을 공부를 이런 사람들이 해서 합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마 비슷한 뭐 유사 사례가 있으면 확인해라 이런 거 같고 보니까 여기는 H사는 강남 본원 9번 출구에 있네. 그리고 종로지경, 일산지경, 수원지경 이렇게 있네요. 아무래도 이사보다는 좀 뭐 전국 학원이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규모 면에서는 작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네. 만화 입문서 뭐 본 적 없고요. 기초 입문서. 기초 입문서가 이 입문서 다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이제 결제를 하면 이제 기초 입문서부터 기초, 기본, 핵심, 단원별 기출, 회차별 기출, 출제 예상 문제집, 실전 모의고사.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재가 다 있다 이런 얘기네. 기초서로 11월, 12월 하겠죠. 기본서로 1월, 2월 할 거고 핵심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이제 여기는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사하고는 분명히 다를 테니까 아무튼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반을 시작하시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초반 시작 안 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할까 말까 재고 계신 분은요, 아직도 이거를 지금 뭐 택배비만 받고 나눠주고 있는 이벤트를 만약 하고 있다면 빨리 찾아보시고 내가 정말 이거 공부해도 되는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많이 코칭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와 처지도 다르지만은 각자의 이제 그 공부 성향과 공부가 잘 맞으시는 분이 있고 공부가 또 안 맞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냥 뭐 누굴 특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안 맞는 분은 딴 길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가 안 맞는데 공부를 이제 또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라면은 모든 걸 다 결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힘들어서 헤매지 마시고 일단 이런 거 쫙 받아서 보면서 아니면 꼭 저처럼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시중에 서점들 있잖아요. 가서 돈 안 내고 서서 볼 수 있잖아요. 기초서 뭐 1차 과목 2개, 기초서 2차 과목 4개. 각 책들이 다양하게 서점에 전부 다 각 출판사 또는 학원별로 다 있잖아요. 다 사실 수 있으니까 뭐 꼭 사실 필요 없잖아요. 서서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내가 할만하다. 야, 난 이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준비가 되신 분 사수는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타사 교재를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느낀 점도 좀 많고, 또 이제 초시 준비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이 돼 보니까 저도 이전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끝은 꼭 합격일 거야 라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가이드 잘 잡으시고 공부를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기를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꼭 제가 한마디 드리고 끝낼게요. 그렇게 뭐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또 하면, 열심히만 하면 꼭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지식과 소양이 내 머릿속에, 내 몸에 오롯이 쌓이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1월 7일 월요일부터 기초반 수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공부를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수강생이 됐건, 아니면 독학생이 됐건, 아니면 학원생이 됐건,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위는 당겨졌는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시고,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은 1차만 하시는 걸로, 그리고 난 충분히 어떻게든 나는 올해 무조건 다 붙어야 돼 하면 동차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남들이 꼭 동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동차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 형편이 시간이나 어떤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내 사업이 있고, 내 가게가 있고, 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1차만 하시면 됩니다. 뭐 내년에, 올해 1차 하시고 내년에 또 2차 준비 또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6과목 중에 5과목이 법과목이라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한 과목 부동산 학개론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 하시고요. 현명하게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각자 잘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공부를 이미 시작하신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당일 그 영상 있잖아요. 당일 영상은 당일 수업을 들은 거, 학원생들은 수업을 가서 들으니까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다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듣고 책을 마저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면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나 기본반 정도까지는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어차피 강의에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한 번만 듣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또 2번 들을 수 있느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한 번 듣고 책으로 빠르게 이해를 하는 요 방식 2개 중에 자신이 맞는 거를 테스팅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강의는 절대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쁘고 회식이 있고 뭐 시간이 없고 약속이 있고 난 내일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제끼고 내일에 모레 해 하면 이제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특히 온라인이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오프라인이야 뭐 학원을 가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데, 토일도 처음에 주말에 몰아서 막 시험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있는데 지금 공부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초라는데 말 그대로 이름부터 벌써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은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는 작업을 위해서라도 강의를 가급적이면 당일이나 2길 올라오면 꼭 그 스케줄에 맞춰서 들으시고,
복습을 철저히 하셔서 누락되는 거가 없게 가급적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정말 어쩔 수 없이 2번 정도는 뭐 못 넘어가고 뭐 주말에 몰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그 이상의 횟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몰아서 공부해봤자 집중도 안 될 뿐더러 또 그 공부를 또 미루고 할 경우에는 누적되는 강의량은 나중에 크게 큰 공이 돼가지고요. 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아주 조그맣게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한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안 한 게 그런 큰 눈사람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심하시고 재미있고 즐겁게 빨리 공부와 강의에 몰입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 나가시고 또 반드시 복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동차생들만 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2차를 하시는 분들, 1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하셔야 나머지 네 과목을 오롯이 하시는 거예요. 뭐 기본반이나 심화반 때 와서 한다, 벼락치기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초가 다 부실한 관계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패 사례 봤어요. 32회에 제가 동차를 준비할 때 2차만 남겨놓은 수험생이 있었는데 약간 좀 뜬금이 없었어요. 공부 어떻게 하냐고. 아니 1차를 합격한 사람이 왜 저한테 공부 어떻게 하냐고, 동차생한테 그 물어보는 것도 좀 신기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최대한 답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들은 거는 결국에 떨어졌다고, 안 됐다고. 그래서 33회에서 진짜 동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원에 100일 응원을 하러 갔는데 만났죠. 네.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나는 이제 쉽게 뭐 학계론 문제, 뭐 계산 문제 다 맞추고 뭐 딴 거도 뭐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몇 년을 한 거예요. 31회 때 1차 되고 32회 때 2차 안 되고 33회 때 동차를 다 했는데 됐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됐어도 3년인데 만약 안 됐다면 또 지금 동차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기 싫겠죠. 그래서 시험은 최대한 단기간에 빨리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의 이 소중한 시간을 또 투하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네, 각 학원들마다 훌륭한 교재들이 있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고 공부를, 마음 자세를 바로 갖고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올해 1년 저를 처음부터 만나셔서 쭉 가시면 모조리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따져보지 마시고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갖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제 이전 영상들을 찾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왜 합격자분들이 고마워 하시는가, 그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느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그건 서로 간의 매너와 존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이제 시작이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집중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 늘 행복한 오늘이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